인암용 교수의 시론 전롱 민족의 긍지 보라 걸레를 들고 태안을 찾아간 100만 민초.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근해에서 대형 원유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서해 대산항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원유 운반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악천후 속 예인 작업 중 통제력을 잃은 크레인 바지선과 충돌하면서 선체 탱크가 파손되고 원유가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나쁜 날씨가 아니라 위험 작업을 설계 통제, 감사, 중지시키는 체계가 현장에서 동시에 흔들린 복합 실패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통제 실패가 전면화된 그 순간에 대한민국의 진짜 운영체가 어디에 있는지 드러났습니다. 걸레를 들고 태안으로 모여든 민초의 집단 행동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위기에서 공동체가 스스로를 구동하는 자주적 동원 능력의 실증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위기 때마다 분연이 일어나며 그 에너지는 말이 아니라 이동, 노동, 위험 감수, 시간 기부라는 비용 지불로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미담으로만 소비하면 다음 재난은 같은 구도로 재현됩니다. 민초의 위대함은 칭송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그 위대함을 전제로 설계를 대충 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태안은 민족의 긍지와 국가 책임의 공백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며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묶어 제도로 환원할 때만 재난 반복이 멈춥니다. 사고는 해안과 가까운 연안형 대형 사고의 전형입니다. 바다에서 멀리 터진 유출은 확산 시간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지만 연안 인접 사고는 확산이 곧바로 해안선 오염과 생계 피해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간이 곧 돈이 아니라 시간이 곧 생존이 됩니다. 따라서 연안형 사고에서는 대응의 첫 24/72 시간이 전체 피해 함수의 기울기를 결정합니다. 왜 일어났는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고위험 작업의 의사결정과 통제선이 기상장비 인력 절차 변수에 의해 동시에 약화되었는데도 중지 기준과 강제 집행이 실무선에서 관철되지 못한 사건입니다. 예인선 연결부 이탈, 바지선 표류, 충돌, 탱크 파손, 유출, 확산이라는 연쇄는 물리적으로는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연쇄를 막는 것이 바로 운영 리스크 관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책임의 분산이 아니라 책임의 정밀화입니다. 선박 운항 주체, 예인 작업 주체, 항만 해역 통제, 감독기관, 방제 계약 체계, 보험과 보상 체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지휘권한이 모두 얽힌 다중 이해관계 구조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멈추게 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재난은 확대됩니다. 태안은 사고 원인만이 아니라 통제 권한과 의무의 설계가 얼마나 촘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유출량은 대략 1만 800변 1만 900톤 수준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리터나 킬로리터로 환산하면 약 1만 2천 킬로리터대라는 표기와 함께 제시되곤 합니다. 이 숫자는 세계 최대급의 상징성을 만들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방제 자원 투입량, 폐기물 처리량, 오염 해안선 길이, 생태계 회복 기간, 지역경제 손실의 분산을 좌우하는 입력 변수입니다. 같은 톤수라도 연안 인접, 조류 풍향, 해안 지형, 겨울철 기상 조건이 결합되면 피해의 체감은 몇 배로 커집니다. 태안의 진짜 숫자는 사람입니다. 자원봉사 참여가 87만 명을 넘어 100만 명을 향해 누적되었다는 기록과 회고가 반복되며 사회는 이를 100만 민초로 기억합니다. 이 규모의 자발적 현장 투입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교통, 숙박, 식비, 기회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며 국가 기능을 보완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노출과 안전도 숫자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방제 현장은 유해물질 흡입, 피부 접촉, 절상, 낙상, 저천, 근골격 손상, 피로 누적이 결합되는 고위험 작업 환경입니다. 비전문 인력이 대량 투입될수록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작업 표준, 건강 모니터링, 응급의료,
노출 기록의 체계가 국가 운영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감동서사에 가려지면 영웅담 뒤에 2차 피해가 남습니다. 피해액의 구조는 한 숫자가 아니라 함수입니다. 예상 피해액은 단일 숫자로 박제되기 어렵습니다. 피해는 최소 4겹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정화와 폐기물 처리 등 직접 방제 비용이고, 둘째는 어업 관광지역 상권의 매출 붕괴와 소득 손실이며, 셋째는 생태계 서비스 가치의 훼손과 복원 비용이고, 넷째는 신뢰 붕괴로 인한 거래 비용 상승과 지역 브랜드 손상입니다. 태안의 피해액은 시기와 기준에 따라 수천억 원대에서 조 단위 청구 규모까지 넓게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5천억, 7천억 원대의 추정치가 자주 거론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법적 행정적 산정이 진행되며 총 피해가 7천억 원대 수준으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청구의 누적 규모는 조사 단위로도 제시되어 재난이 현장 정화로 끝나지 않고 지역 경제의 현금 흐름 위기로 번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숫자들을 해석할 때 중요한 관점은 국민의 욕심이 아니라 시스템의 마찰 비용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인정되는 금액의 차이는 곧 증빙 기준의 불명확, 평가 모델의 부재, 심사 병목 분쟁 장기화라는 행정법률적 마찰의 비용입니다. 재난보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총액이 아니라 지급 속도이며, 속도가 늦어질수록 지역은 빚으로 버티고 공동체는 분열되고 회복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해양 오염에 대한 국제규범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원칙은 오염자 부담이며 운영 목표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체계는 책임 주체의 책임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를 넘는 대형 사고에 대비해 기금을 얹어 다층 보상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서 핵심 통화 단위가 SDR (Special Drawing Rights) 특별 인출권입니다. 당시 국제 체계의 흔한 설명 방식으로 1992년 체계에서는 한 사건당 총 보상 상한이 약 2억 SDR 대 수준으로 언급되며, 추가 기금 체계가 가동되는 구조에서는 총 7억 5천만 SDR 수준까지의 상한을 상정하는 논의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설계 철학이며, 피해자에게는 책임 다툼과 무관하게 먼저 지급되고 나중에 구상으로 정산되는 구조가 표준이라는 점입니다. 태안의 교훈은 한국이 국제체계를 몰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훈은 국제체계가 요구하는 속도와 표준화에 국내의 절차가 얼마나 맞추어져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재난은 법정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신용과 생계의 연쇄 붕괴를 막는 운영의 문제이므로 청구 증빙 평가, 선지급 정산을 패키지로 설계하지 않으면 같은 갈등이 반복됩니다. 해외 유사 사건과의 비교가 태안의 본질을 더 선명하게 합니다. 해외 유사 사건은 많습니다. 1989년 미국 알래스카의 엑손 발데즈는 약 1,100만 갤런 유출로 널리 언급되며, 이후 미국은 오일 폴루션 액트인 1990 같은 제도 강화로 책임과 대비 체계를 재설계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 사고가 제도를 바꾼다는 전형이며, 태안 역시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2002년 스페인의 프레스티지는 약 6만 3천 톤 손실로 자주 인용되며, 사고 이후에 항만 접근 대피 군안 의사결정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이는 태안과 같이 운영 의사결정의 품질이 피해 함수를 좌우한다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위험이 커질수록 기술보다 거버넌스가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010년 미국 멕시코만의 디버터 호라이즌은 약 490만 배럴 규모로 널리 알려진 초대형 사건으로 장기 복원과 벌금 합의금, 생태계 회복 프로그램이 수년 단위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규모는 다르지만 공통된 처방을 제시합니다. 재난은 방제가 아니라 복원까지 포함한 전 생애주기 관리이며, 기술법 제정 데이터가 하나의 운영 시스템으로
묶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태안은 유출량만으로 세계 최대를 논할 사건은 아닙니다. 태안의 본질은 연안 인접형 사고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민초의 자발성이 어떻게 국가의 공백을 메우는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의 결론은 더 큰 사고가 아니라 더 정교한 책임 보상 복권 운영입니다. 국가 운영 모델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태안에서 민초가 보여준 것은 동원이 아니라 자주적 운영입니다. 동원은 누군가의 지시로 움직이지만 태안의 민초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고 스스로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이 민족의 긍지이며 우리 한민족이 위기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민초의 희생을 반복 재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이 더 이상 필요 없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연안 위험 해역의 방제 자원은 사후 조달이 아니라 사전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인 정박 해상 위험 작업의 중지 기준은 선언이 아니라 집행 가능한 규정과 감사 체계로 작동해야 합니다. 셋째, 보상은 총액이 아니라 속도가 KPI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관점의 시간 지표는 사고 후 첫 지급까지의 일수이며 운영 관점의 지표는 청구 처리율, 보완 요구율, 이의 신청률, 최종 정상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지표를 줄이려면 증빙 표준, 손해평가 모델, 디지털 청구 검증, 선지급 조건과 한도, 사후 구상 절차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자주성은 감동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입니다. 태안의 100만 민초는 대한민국의 사회자본이 얼마나 두텁게 남아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사회자본은 통계표에 쉽게 잡히지 않지만 위기에서 경제와 안보를 살리는 실물 자산입니다. 선진국은 이 자산을 미담으로만 기록하지 않고 제도와 훈련과 안전과 데이터로 승격시켜 반복 가능한 역량으로 만듭니다. 자원봉사는 등록과 교육, 안전장비, 보험, 건강관리, 작업기록, 심리회복까지가 표준 패키지로 구축될 때 지속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다음 위기에서도 민초의 자발성은 더 높은 품격의 전문적 연대로 발현되고 희생이 아니라 성숙한 공동체 운영으로 축적됩니다. 민초의 선의는 보호될 때 더 강해지고 보호받지 못하면 피로와 냉소로 변합니다. 태안의 사건은 2007년 12월 7일 태안 근해에서 악천후 속 위험 작업 통제 실패로 발생했고 유출량은 약 1만 톤 되었으며 피해는 수천억 원대 추정해서 조 단위 청구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구조적 재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고 우리 한민족은 위기에서 분연히 일어나 바다를 닦아냈으며 이것이 민족의 긍지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민초의 위대함을 국가의 정교함으로 환원하는 일입니다. 걸레를 들고 간 100만 민초가 다시 필요 없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며 그 나라에서 국민의 자주성과 희생정신은 더 이상 상처를 메우는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힘으로 빛나게 됩니다. 이남용 교수의 시론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